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죠. 법 없이도 살 만큼 천사 같은 모녀를 아주 잘못 건드린 몰상식한 시어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최근 친정어머니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비통했던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친정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30년을 넘게 애지중지 키워 시집까지 보냈으면 이제 한시름 놓고 노후를 즐기며 사실만도 한데 저희 친정어머니는 그렇게 하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결혼한 이후 더 정신없이 바쁘셨죠. 사실 저는 결혼하면 어머니와 몸도 마음도 조금 거리를 두고 살려고 했었어요. 주변에 먼저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친정어머니가 결혼한 딸 가까이 있어야 어머니만 고생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딸과 사이가 바쁘게 직장 다니다 보면 집안일까지 반찬까지 해야 했고, 애가 생기면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애까지 봐줘야 해서 시집을 보내도 보낸 것 같지 않았어요. 저의 친정어머니는 자식밖에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평생 저와 오빠, 그리고 아버지 돌보면서 산 분이셨어요. 저는 몇 년 전까지는 그런 헌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후로부터 가족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혈액암이었고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미 전이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끝까지 희망을 접지 않았습니다. 저희 오빠는 대학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계속 살고 있으며 결혼까지 해서 조카까지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장과 가정 모두 미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오빠가 좀 자주 한국에 들어왔으면 했어요. 저도 돕는다고 돕고 와 있지만 사실 일핑계로 주말에나 식사 챙겨드리는 거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 혼자 너무 큰 짐을 짊어지시고 계신 것 같았죠. 오빠는 작년에 잠깐 왔다고 들어가더니 아버지 소식 듣고도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와. 저는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속상할 때마다 괜히 오빠 탓을 하며 툴툴거렸어요. 저도 온전히 엄마를 돕지 못하면서 말이죠. 아버지 아프다는 것만으로도 너나 오빠나 얼마나 불안하고 속상하겠어. 부모로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미안한데 너희한테. 짐까지 되고 싶진 않아. 엄마 아직 젊고 건강해서 괜찮으니까 너도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연애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엄마는 항상 아버지 일로 저희가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항상 다른 걱정 없이 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죠. 저도 더는 어린애가 아니었으니 그런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돈도 많고 자식이 많아도 가족 중 누구 하나 아프면 서로 일을 미루며 싸우느라 난리인 집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엄마는 혼자 다 해주셨지요. 감당하셨어요. 사실 저희 친정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만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암투병을 시작하셨을 때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아버지를 돌보시겠다고 노인요양사 자격증까지 따시더라고요. 그러나 어머니의 그 노력에도 아버지는 암 판정을 받으신 지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많이 힘들어하시던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요양병원에 취직하시더라고요. 돈도 있었겠지만 몸이 아픈 분들을 돌보다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아픔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나 봐요. 부모님께서는 존경스럽게 부부관계가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엄마는 직접 아픈 아버지를 돌보셨기 때문에 아픈 가족을 둔 가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뒤늦게나마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으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레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고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기도 했죠. 그런데 신혼집 위치를 정하는데 시어머니와 제 신랑의 의견이 약간 충돌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결혼하면 당연히 우리가 시댁 근처로 신혼집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집은 우리가 사주는데 당연히 우리 동네에서 살아야지. 내 돈 가지고 딴 동네 가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엄마, 요즘 누가 그렇게 해?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장모님도 엄연히 돈을 보태주셨잖아. 거기다가 장모님은 가족도 없이 혼자 사시는데 당연히 신혼집은 우리 집이랑 처가 중간으로 보여야지. 그리고 그 동네가 회사에서도 가까워서 출퇴근하기도 좋아. 저도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야 겪은 사실이지만 시어머니께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좀 남다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결혼해서 딸 둘을 연년생으로 연달아 낳으셨대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아들을 바라셨답니다. 둘째까지 딸을 낳고 나니 셋째는 꼭 아들은 낳아야 한다고 내내 구박을 하셨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시집살이를 하시다가 둘째 딸을 낳고 7년 만에 아들을 낳으신 거였어요. 그 귀하지 귀한 아들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시누이가 될 형님들도 무서웠어요. 시누이들은 둘 다 결혼을 해서 시댁 근처에 다 모여 살고 있었거든요. 첫째 시누이는 아주버님과 외곽에서 큰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고, 둘째 시누이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가정주부였어요. 사실 다들 결혼해서 살기 바쁜데 뭐가 절취. 불편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상견례 날 잠깐 본 모습만 봐도 숨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상견례 당일 시댁 쪽에서는 시할머니, 시부모님 그리고 첫째, 둘째 시누이 부부 내외까지 다 참석했어요. 진정 쪽은 오빠도 결혼식 때나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저와 엄마뿐이었죠. 그런데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당황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라 보니까. 갑자기 장가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감정이 막 솟구쳐서 아무리 그래도 시아부도 계신 자리에서 무슨 주책이야 시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래요. 네, 그럼요. 너무 좋으셔서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뿐인 소중한 장남이 장가를 가는 건 얼마나 멋지고 좋은 일인가 눈물 날 만큼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자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간 다음에 화장실 안에서 두 시누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다고 했어요. 할머니랑 엄마가 왜 그런지? 어제까지는 하나밖에 없는 장손, 아버지도 없는 홀어머니 집에 시집을 보낸다는 건 왜 아깝다고 난리를 치는지. 결국 상견례 자리에서 울고 말았다고. 좋아서 그런 거지. 그냥 나도 영원히 곁에 있고 우쭈쭈 해야 하는데 장갑을 보내려 하니까 아까워서 그렇다는 거네. 우리 예비 신랑이 이렇게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면 우리 집 같은데 결코 시집 안 갈 텐데. 당연하지. 나였다면 지금이라도 도망쳤을 거야. 나가 가만히 있을 때까지 시누이들은 서로 막 떠들고 있었대요. 그 후로 저도 많이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좋아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더 시댁 근처에서 신혼집을 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시댁이라도 가까이 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저희 시댁처럼 아들 사랑이 대단한 시댁 속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신혼집을 구하기 전에 남편에게 귀띔해 둔 거였어요. 무조건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하자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말한 동네는 아무래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 예산에 맞추려면 집이 너무 좁더라. 우리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최근에 역 앞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가 우리 예산에도 딱 맞고 방도 3개에 화장실도 2개네요. 깨끗해서 너무 좋더라. 우리 동네 집값이 저렴한 거 알지? 근데 둘 다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때가 많아서 집을 회사 근처에서 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둘이 사는데 방은 3개, 화장실은 2개까지는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지 고민돼. 애를 키우려면 집이 그 정도는 되어야지. 그리고 애를 낳으면 그 애를 어떻게 할 건데
어린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될 거지. 뭐야, 설마 엄마가 우리 애 나오면 돌볼 거 아니겠어. 당연하지. 너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신혼살림을 시작한다고 하면 내가 도와줄게. 누나들이 애 돌봐달라고 할 때는 다 안 돌봐줬었잖아. 누나들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지. 너와 누나들과 같아 우리 소중한 손주는 당연히 엄마가 보호해야 해요. 우리 부부는 실제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우리 둘 다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현실은 그게 가능한지 의문이에요. 둘 다 일해야 하면서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사실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찾으려고 한 것도 혹시 아이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였어요. 회사 안에는 어린이집이 있긴 한데 경쟁이 치열해서 선별되면 좋겠지만 만약 선택을 못 받으면 회사 주변 어린이집에라도 맡겨야 유가가 된다고요. 가능성이 있어서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었어요.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면 저희는 감사해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만 믿고 시댁과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중을 위해서 제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시댁 근처에 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 할 일 없이 시댁 가족들은 툭하면 신혼집에 오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골에서 시어머니라도 오시면 남편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매일 전화로 얘기하며 한 달의 절반은 무조건 시댁에 가거나 신혼집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각자 바빠서 뭘 그렇게 자주 만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과장 없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각 다양했어요. 나의 시어머니가 요리를 해주셔서 해야 했거나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냉장고에 넣어둘 음식을 가져와야 했거나 또는 친구의 집에서 프린터를 고쳐줄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가능했지만 매번 계획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겠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온 것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간다면 괜찮겠지요. 하지만 곧 긴말이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생각해보면서 말하고 싶은데 얘기해주는 것이야. 얼마나 바쁘던가 집 정리라도 좀 하고 다녀라. 엄마랑 누나가 올 때마다 흉한 얼굴을 몇 번이나 보게 생겼는지 알아? 냉장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통에 빨래가 꽉 찼고 엄청 말도 많아. 내가 다 맞는 줄 알았기에 말해주는 게니까 조심해야지. 굳이 잔소리 들어봐야 좋은 게 없잖아. 시어머니랑 첫째 시누이가 나를 괴롭히고 밤마다 끼룩끼룩 찾아와서 집에 떨어지는 게 짜증난다. 더 짜증나는 건 둘째까지 있는 거야? 여주법과 동사 활용에 맞게 문장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자매였어요. 저를 생각하시는 척하시면서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전달하셨어요. 날이 갈수록 끓어오르는 스트레스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남편과 싸우기만 했어요. 해도 너무 하시는 건 아닐 텐데요. 평일에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매일 오셔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잔소리 하시는 건 힘들어 죽겠어요. 거기에 주말엔 자기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까지 매번 집에 오시는 것도 미치겠고요. 자신의 고민도 나도 알아요. 근데 알고 계시죠? 우리 엄마와 할머니도 나였다면 얼마 남지 않은 저를 걱정해서 그래서 좀 지나면 청소해줘 주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다 큰손자나 아들이 도대체 뭐가 걱정되는 이야기인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신혼집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해 왔나 싶었어요. 사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러면 앞으로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정엄마에게 하소연했어요. 내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시어머니는 하루라도 멀리 떨어지신다고 반찬 핑계로 매일 집에 오시고 시어머니까지 툭하면 오셔 며느리 일하느라고 귀한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될까 봐 챙겨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도 요즘 세상에서 먼저 손주를 키우라고 해주시는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나요? 그래도 엄마가 일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딸내미 신경을 못 써줘서 걱정됐는데 엄마는 그래도 반찬이라도 챙겨주신다니 감사하다. 진정 엄마는 제가 투덜거려도 언제나 시어머니를 이해해 주셨어요.
늦게 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냐면서. 그리고 아들이 귀한 만큼 손주도 알아서 잘 봐주실 테니 너무 안심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잦은 참견과 간섭을 참으며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제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제 뱃속에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죠. 그런데 출산을 한 달도 남기지 않았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아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다고요? 나도 보고 싶어. 근데 큰 얘와 둘째가 싸우고 있어. 저희들 아이들은 한 번도 안 봐줬는데 왜 너희 아이들만 보느냐고. 그래도 맞아요. 엄마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돌봐준다고 해서 우리 어떤 준비도 없이 벌써 회사에도 육아휴직을 안 쓴다고 말했어요. 지금 이러면 어떻게 어머니 회사 사정상 우리 둘 다 이번에는 육아휴직을 못 쓸 거예요.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해해 주실 거라고요. 너희들이 말하더라도 소용없어. 게다가 너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막내가 아들로만 차별받으면서 커오다니 정말 안타까워 죽겠는데 다 커도 이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 너무 큰 문제야. 아무리 그래도 출산 한 달 남겨둔 채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 설마 일부러 애를 안 사랑해주기 싫어서 누나들의 핑계를 대는 건 아니죠. 어머머, 생을 잡지 마시고 내 나이도 내일 모레면 70이라고요. 그럼 아직도 시어머니가 사실 계셔서 힘들지만 죽겠는데 제가 이 나이에 손주까지 봐야 해요? 시어머니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뒤통수를 세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처음부터 애를 안 사랑해 주실 생각이었다면 진작에 말씀해 주셔야 했는데 출산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으니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다름없었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황당해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중간에서 정말 곤란해. 죽겠다. 그럼 어쩌죠?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입이 벌어졌어요. 이제 와서 너희 자식이라니 어쩜 한순간에 그렇게 변하시는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손까지 덜덜 떨리고요. 너무 화가 나서요.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 동기로 같은 직급에 있고 같은 부서에서 일했어요. 사내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물론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사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일을 그만둘 거냐 대놓고 물어보는 상사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두 직원이 부부가 되어 아이를 가졌으니 시선이 좋지 않았던 게 당연했죠. 두 사람이 모두 일해야 했고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해야 했는데 어떻게든 한 명이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올 텐데요.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나는 어떻게든 회사에서 버티려고 했어요. 시아버지께는 죄송했지만 사실 아이를 보살피라고 했을 때 제가 어깨춤을 추더라도 저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날 밤 퇴근하는 길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에게 울음소리를 듣고 싶진 않았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떠오르는 것은 역시 엄마였어요.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동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정말로 어떤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순간에 그런 말을 듣고 나서까지 저와 김서방이 시누이네 집을 찾아가서 부탁했었는데 완전히 거절당했어요. 안 돼요. 라는 대답이었죠. 자기 엄마가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도 이제 70대가 다 되어가고 있어요. 아이 보육 문제가 정말 어렵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중이라서 더욱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회사 어린이집은 신생아를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먼저 신생아를 받아주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부터 난관이 되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막 태어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친정 엄마는 놀래서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외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일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는 이사를 오셨는데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이에 대해 매우 죄송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저 당연한 일이라며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셨어요. 게다가 원래 일하시던 요양원에도 양해를 구하시고 당분간 일을 못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미안해, 엄마. 젊을 때 일하고 싶었을 때 내가와 오빠를 키우느라 일을 그만뒀었는데 이제는 내가 일해야 하는데 엄마가 일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자식, 내 손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가요? 엄마는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중요해요. 엄마가 하고 싶은 것보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좋아. 그래서 힘들어도 버텨서 열심히 일해야지. 알았지? 엄마는 결혼한 이후 아버지와 계속 사신 집을 파시고 우리 집 근처에 작은 빌라로 이사를 오셨어요. 엄마의 연세에 몇십 년이라는 기억 속에 이사 가시는 건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엄마는 미리 내게 말하면 너무 미안해할까봐 홀로 집도 내놓고 새 집도 모두 알아보셨대요. 저도 그랬지만 남편도 엄마를 향해 너무 죄송하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장모님께 정말 잘할 거예요. 나한테 잘하지 말고 우리 딸에게 잘해주세요. 엄마. 애를 맡겨놓고 일하러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마음이 얼마나 나쁠지. 앞으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장모님에게는 싹싹한 아들처럼 잘해드리겠습니다. 친정엄마가 곁을 지켜주시니 저는 죄송하면서도 너무 안심했습니다. 전에는 시어머니나 시누이들한테 전화만 오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렸는데 그래도 언제나 내 편인 엄마가 옆에 있다는 생각에 어째서인지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요? 원래 뻔뻔한 분이라 그런 것인지 출산 한 달 전에 그런 태도를 보이고도 미안해하는 듯한 태도를 몰라버리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나았을 말들을 자꾸 하셨죠. 예전에는 사돈댁과 동네 이웃이 되셨다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와 이 모든 일이 다 당신 때문이잖아. 엘바를 준다고 신혼집까지 이 동네로 계약해 놓고서는 말을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거꾸로 돌려놓으니 사돈이 화를 내서 이사까지 오신 거겠죠. 아니, 사람 일은 예상대로 흘러가기보다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니까 딸들이 아들만을 챙겨주면서 다시는 엄마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며 인연까지 끊겠다고 말해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도대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운 건지 친정아버지처럼 말처럼 친정엄마가 화가 나셔서 이사를 오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없는 말을 시아버지께서 대신 해주시니 저로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를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달러 값어치인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다시 제가 엄마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지만요. 저는 아이를 낳아 엄마에게 맡기면서도 매일매일 너무 죄송했어요. 신생아라는 게 사실 누워만 있는 것이 하지만 먹이고 재우고 또 먹이고 재우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애가 워낙 잠이 없는 편이라 하루 종일 친정 엄마가 없고 계셨어요. 저와 남편은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최대한 야근도 줄이고 주말 출근도 줄여서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부랴부랴 집에 왔는데 식탁에 제가 냉동실에 넣어놨던 고기랑 생선들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지게 뭐냐고 물었죠. 왜 냉동실에 있던 걸 다 녹게 꺼내뒀냐고요. 말도 마라. 너희 시어머니가 아까 낮에 와서는 갑자기 냉동실을 열더니 나더러 어쩜 집에 계시면서 이런 것도 정리 안 해주냐고 그러다가 냉동실에서 오래된 걸 내 아들에게 먹이면 어떡하냐고 아주 쌩 지랄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정리하려고 꺼냈다가 애가 깨서 잠깐 놔뒀어. 엄마가 그걸 왜 해? 정말 안 되겠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전화할게. 아휴, 됐어. 너희 시어머니가 주책 떠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이니 내버려도 그러다 말겠지? 엄마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시어머니는 양심이라고는 없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음악, 네, 안 봐주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툭 하면 저희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으면 연락도 없이 집에 불쑥 오시나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기를 보느라 정신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거 아니냐며. 빵이든 김밥이든 그런 걸 자꾸 사다 줬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도 귀찮았지만 참고 그렇게 하는 편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따라주는데 괜히 미안해서 그러나 봤거든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자 엄마도 슬슬 참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기껏 내가 씻겨주고 힘들게 재워놓았더니 갑자기 벨렐루야 나타나서 자는 애를 예쁘다고 깨워놓는 것도 모자라고 아이가 깨면 정말 얼굴만 보고 획 뛰어가 버리는 게 너무 얄미웠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왔다 갔을 때마다 전화를 주셨어요. 너희 시어머니 보면 볼수록 당신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 이해가 가요. 나도 설마 했는데 너희 시어머니를 대하다 보니 분명히 너희가 신혼집을 멀리 구할까봐 하는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내 핑계로 이 동네 집을 구해주신 게 확실합니다. 친정엄마가 누구를 험담하셨는지 처음 봤어요. 엄마는 애를 보는 것보다 시어머니가 집에 들러오는 게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좀 제발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불편한지 상상이 가네요. 출산 후 바쁜 회사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는데도 매일 아이를 돌봐주시느라 힘쓰시는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 더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과 다투지 않고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미워지니 남편에게도 자꾸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리러 우리 엄마가 다 일하라고 애 봐주러 오시는 거지 나 대신 어머니가 시집살이 하러 온 게 아니잖아 알잖아. 엄마도 아마 애를 봐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죄송해해서 그런 게 거야. 남편도 도대체 시어머니께서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하더라고요. 장모님 볼 면목이 없다면서요. 그날 이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장모님도 힘드신데 자꾸 에바하러 오시지 말라고 대놓고 말했다고 해요. 저는 아들에게 그런 말까지 들은 거니까. 시어머니도 눈치가 있으시면 더는 찾아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아니면 아들에게 집에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서 화가 나서 일부러 더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 바로 또 집에 불쑥 찾아오셨더래요. 그런데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건 친정엄마도 때를 쓰는 아이를 간신히 샤워시키고 나와서 로션을 발라주고 화장실 정리를 하고 계시던 때였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하필이면 그런 타이밍에 눈치 없이 와서는 또 헛소리를 하신 거죠. 아니, 기저귀를 이렇게 벗겨 놓으시면 어떡하죠? 우리 손주가 감기에 걸릴 것 같아요. 아이가 추울까봐 잘 때 방에 보일러를 조금 켜놨는데 보일러를 끄니 엉덩이에 땀띠가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씻고 나올 때 잠깐 벗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원래 좀 시원하게 벗겨놓는 게 나아요. 누구는 아들을 안 키워봤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홀라당 벗겨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긴 사주는 아들을 막 키워놓으셨으니 아들이 혼자 사는 엄마를 두고 먼 미국까지 가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면서 대면하는 거겠지만요. 네, 사두원 말씀 다 하셨어요. 대면하면서 자식이 컸으면 독립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다 컸어요.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옆에 끼어서 사는 것이 옳습니까? 해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사돈인 나야지. 지금 내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나 지금 아이를 살펴보라고 유세를 떠나는 거예요. 요새 좀 떨어지면 어때요? 요즘 세상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반드시 우군인 거 모르세요? 이제 보니 유세뿐만이 아니라 갑질도 잘 하시네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날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하라고 시키셨어요. 네, 제가 시켰어요. 아이를 돌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머지 시집살이까지 해야겠어요. 아이를 돌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돈이 봐야죠. 더욱 심해졌습니다. 친정엄마는 지금까지 참았던 것이 한 번에 터져버리셨어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않겠다고 소리치시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집에 발길을 끊으셨어요. 저는 그 부분은 좋았지만
그래도 사이가 틀어지니까 시댁에 가면 약간 어색했어요. 그날은 남편이 출근해서 잠깐 아기를 데리고 시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마침 시아버지도 외출 중이어서 안 계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기다리는 듯이 저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셨어요. 우리 손주가 얼마나 이런지 얼굴도 까먹겠다. 할머니가 아니라서 보고 싶어도 우리 손주를 보러 갈 수가 없어요. 올케시 물론 시댁 식구들이 집에 못 오게 할 생각이라면 주말에도 시댁에 와야지. 저번 주에도 친정에 갔다며 너무 정말 괜찮다며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모르시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번 주는 제가 출근하는 날이라서 엄마가 사위를 쉬게 해주신 것이고 일부러 애를 데리고 집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도 이렇게 주말마다 친정에 와 있으면서 제게 할 말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뭐라 하려고 할 때쯤 휴대폰이 울린 것이었죠. 전화가 뭔지요? 시어머니께서 놀라시며 시아버지께 바로 전화를 거셨어요. 시골에 계신 시할머니께서 일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시할머니께서는 오래전에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골에 혼자 사셨어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도 혼자 사시는 게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무릎이 안 좋다고 하시긴 했었는데 글쎄 혼자 집 앞에 잠깐 나가셨다가 넘어지시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다. 그 이후로 일어나질 못하신다네요. 그래서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이 시할머니를 발견하고 병원에 연락해서 응급실로 이동해야 했어요. 시할머니 소식에 집안이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저희 부부의 출산 시기와 같은 상황이었죠. 사실 우리 시아버지는 외동 아들이세요.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핑계로 할머니를 모시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빼박을 못하셨어요. 바로 병원에서 시댁으로 모셔와야 했어요. 시할머니는 무릎과 다리가 성하신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판단하여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이후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 그 이후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각별히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끼리 상의할 일이 있어서 퇴근 후에 와달라고 하셨어요. 저도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를 못 모셔봐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연세가 벌써 90을 훨씬 넘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모셔봐야 할 몇 년이나 더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양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제 70이야. 나도 할머니라고. 하지만 내가 시어머니를 인하여 어떻게. 그리고 내가 일 그만두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걸 알지? 당신은 그냥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고 시아버지께서도 큰 결심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원래 다니시던 직장을 정년 퇴임하시고 시니어 채용이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까지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만두시고 앞으로는 시할머니를 모셔서 일에 집중하겠다고 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집에 모시고 오는 것만 조금 허락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완강히 하셨어요. 무조건 요양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시할머니는 몸만 좀 불편하시고 정신은 멀쩡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어도 요양병원에는 가기 싫다고 하셨대요. 옛날 분이라서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면 맞고 괴롭힘 당해서 금방 죽는다고 생각하셨어요. 지금도 요양원 이야기만 나오면 펑펑 우신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도 고집이었지만 이번에야말로 시아버지의 생각이 아주 확고하셨습니다. 나도 지금까지는 직장 생활하고 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엄연히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고. 그런데 이제 더는 안 돼. 어머니 사셔야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라면 싫다면 당신이 나가세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백기를 드셨습니다. 시할머니를 모신다면 시어머니와 함께 안 사시겠다고 초강수를 시아버지께서 두셨답니다. 그렇게 시할머니는 퇴원하자마자 시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근무하시던 회사에서 아직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군무를 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도 했고요. 일이 그렇게 돼버려서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를 당분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얌전히 그럴 뿐만 아니라고 해요. 바로 시누이들에게 알아보라고 해서 평일에는 노인 돌봄센터 같은 곳에 시어머니를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참 듣기 거북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돈은 참 대단하셔. 사돈은 생존 처음 보는 노인네들 기저귀까지 갈아주시는 건 아니야. 외똥은 아기 것도 더러운데 다 늙은 노친데들 거를 어떻게 해.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며느리인 제 앞에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 엄마는 통계적이 가는 게 괜찮아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가족들을 대신해서 몸이 불편하고 아픈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게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공부도 하셨다고 하세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괜히 사람을 민망하게 하고 발끈하는 거야? 그래, 나는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었어. 저는 이제 놀랍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시어머니가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몰상식에는 끝이 없었어요. 친정엄마와 싸우고 나서 다시는 안 볼 것 같았는데 구시던 시어머니께서 뜬금없이 우리 친정엄마를 찾아오셨다네요. 최근에 시할머니께서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렇다더군요. 좋아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꾸 말도 못 들어주시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서 돌봄센터에서도 적응을 못 하셨다고 해요. 아침마다 안 가신다며 울고신데요. 결국은 안 가기로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평일에는 온전히 시어머니가 시할머니를 돌봐야 했어요. 시아버지가 퇴근하시기 전까지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해보시더니 도저히 못하실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찾은 방법이 우리 엄마에게 SOS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저 때는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기를 돌보느라 매일 고생하시는데 제가 괜히 주책 부리고 말았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친정엄마는 마음이 약하시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행동에 금방 영향을 받아버리네요. 거죠. 나이도 많은 사돈이 그렇게까지 사과하며 그 자세로 나오니 엄마는 괜찮다고 넘어가 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어요.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죠. 저가 연세가 많으신 분을 돌봐봐야 할 일이죠. 그래도 사돈이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사돈에게 조금 도움을 받아보려 해요.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사돈도 이미 70세가 넘었으니 고생이 많으실 텐데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해드릴게요. 물론 시어머니도 혼자서 굿을 모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몸도 잘 가누지 못하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정신도 온전치 않으셨으니까요. 우리 엄마도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의 교묘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때까지도 우리 모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그렇게 거절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매일 출근해서 몰랐지만 생각보다 자주 시어머니께서 시할머니를 모시러 우리 집에 오셨나 봐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친정엄마도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어느 날 집에 아기 기저귀가 아니라 성인용 기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물었더니 그제야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주신 내용을 약간 다듬어서 다음과 같은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낮에 자주 시어머니가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나는 걱정 없어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왔다는 생각은 들지만 시어머니가 힘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요새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딸이 가게에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할머니를 몇 시간씩 보살피며 돌봐드렸어요. 엄마께서 어떻게 그러셨어요? 아이를 보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거지요. 힘든데 엄마가 할머니까지 어떻게 볼까. 할머니는 그래도 혼자 잘 드시고 혼자 잘 놀시는데
오히려 아기랑도 함께 잘 놀아주시고 하셔서 나도 편안했어. 너희 시어머니보다 나는 시어머니가 더 편하더라. 뭐, 엄마는 사람이 좋아도 너무 좋아하셨죠. 저는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속상한데 엄마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제가 속상한 티를 자꾸 내니까 오히려 엄마가 힘든 사람 도우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셨다는데 그게 왜 힘들었냐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나이도 들었으니 이제는 사리분별을 좀 해야 했는데요. 엄마가 나를 위해 사다 주신 커피랑 빵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정말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시어머니가 나와 친정엄마에게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첫째, 시누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게에서도 일을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대체로 아버님은 건강하지 못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커피와 빵을 사러 들렸을 때 아버님은 경조 아주 멀쩡한 상태로 계시더라고요. 더구나 시어머니는 가게 안에 아예 계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첫째 시누이에게 어머님 어디에 계신지 여쭤봤어요. 물었죠. 형님 어머님은요? 올케는 엄마를 우리 가게에서 찾아. 엄마 오늘 모임 갔잖아. 개모임네. 개모임이요. 저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다하다. 시누이랑 앞뒤 말도 안 맞춰놓고 제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아무리 시할머니를 모시기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손주까지 보고 있는 사돈에게 자기 시어머니를 맡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날 눈이 돌아버렸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원래도 얍삽하고 잔머리만 굴리신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기 보기 싫어서 핑계를 대거나 시어머니가 똥기저귀를 갈기 싫어하셔서 꾀부리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다르게 대우를 받았어요. 우리 친정엄마를 이용하시려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었습니다. 당장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한 후에 집에 모이라고 얘기했고 그날 오후에는 반차를 쓰고 집으로 가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오기 전에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의 행동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이미 시어머니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이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렸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아기를 씻기느라 화장실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욕실에서 아기와 노는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그때다 싶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나오시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본체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꾸만 거짓말을 하시는지, 그리고 다시는 친정어머니에게 시할머니를 맡기지 말라고 쏘아붙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쨍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 똥을 싸면 어떻게 해? 냄새 사돈 벌었어요. 할머니가 기저귀에 실례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저희 엄마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돈 뭔 일 있어요? 아이고, 내가 우리 손주에게 옷을 입혀줄 테니까 빨리 기저귀를 좀 갈아주세요. 냄새가 나서 죽겠어요. 난 뭘 어떻게 어머니 응가하셨어요? 사돈도 온 걸까지 왜 그런 호들갑이에요? 사돈은 똥을 안 싸요. 나는 변기에 싸는 거란 얘기예요. 아이고, 저 노인네. 평생을 시집살이 시키고 괴롭히다가 늙어서까지 진상이라니까? 사돈 말 좀 조심해요. 할머님은 안 듣고 계신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으세요. 친정엄마는 와중에도 시할머니가 걱정되는지 귀마가 주셔서요. 어쨌든 말이든 빨리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냄새가 나서 죽겠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웬일로 이렇게 일찍 퇴근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얼굴 표정에서는 욱한 기색이 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저렇게 부끄럽지 않을지 모를까요? 너무 화가 나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기저귀를 시어머니 무릎에 세게 던졌습니다.
시어머니, 기적적으로 우리 엄마가 갈아요. 어머님이 가셔야죠. 어머머, 이야기가 미치든가요? 어디서 맘이 미치고 시어머니에게 기저귀를 던지다니 정신이야. 사돈은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죠? 교육이라니까요. 시어머니께서야말로 생각이라는 게 있으신 건가요? 우리 엄마한테는 신우의 가게 도와주러 가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시더니 알고 보니 오늘 계모임 다녀오셨더라고요. 뭐, 너 그걸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안 게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께서 매일 자기 할 일을 저희 친정엄마에게 떠넘기시는 게 중요한 거죠. 손주 보시느라 허리에 손목에 아파도 병원 갈 시간도 없으신 분한테 본인 시어머니까지 떠넘기시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이고, 너 지금 내가 똥개 저기 가는 것 좀 시켰다고 난리를 치는 거니 사돈 원래 노인 요양보호사잖아. 그러면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뭘 그래? 그래,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돈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어머니, 정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엄마께 사과하고 기저귀도 선물하고요. 사과를 어떻게 되었어요? 제가 가면 되잖아. 별거 아닌 거 크게 문제 만들면서 이렇게 계속 해놓지 마세요. 아이고, 이런 걸 보세요. 어미나든 딸이든 일을 못하는 게 똑같네요. 집에 올 때마다 집 청소를 개판으로 해서 가정교육은 어떻게 받았나 했더니 다 다르지 않네요. 기저귀는 다 갔어요. 옆으로 다 틀어져 있다니 위험해요. 이렇게 해놓고 생색내고. 지금 다 말했어요. 뭐, 당신 사돈이라고 하고 있던데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마침 시간을 딱 맞춰 시아버지와 남편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시면서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신랑이 하는 소리를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나서서 지금까지 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바깥사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어머니. 끝까지 잘 모시고 싶으시면 마누라부터 쫓아내셔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피눈물 흘리실 거예요. 뭐야, 이 옆에 내가 미쳤어. 지금 내